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루이스 판타지 문학에 대해서 아마 이거 이인성 교수님께서 대변하실 것 같은데 2018년 한국 사회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루이스 판타지 문학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y connection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우리 사회의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종대 교수님은요, 이 오버플로우와 또 디자인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범람이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실수처럼 느끼는 것 아닌가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먼저 이렇게 코멘트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예. 네, 2018년 한국 사회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루이스의 판타지 문학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시고요.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로 또 하나의 글을 좀 써도 될 것 같은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 코멘트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질문을 금방 받았기 때문에 즉흥적인 대답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여기 저보다 뭐 연배 누이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감히 제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를 통해서 특히 오늘 제가 강의한 스페이스를 통해서 감히 드린다면 텍스트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그 텍스트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컨텍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C-O-N, con은 together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에서도. 그러니까 텍스트가 있으려면 반드시 텍스트가 있기 위한 전제 조건, 텍스트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컨텍스트죠. 그런데 너무 저희들은 한국 사회는 컨텍스트를 너무 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제 눈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면 뭐 1인당 국민소득이면 3만 불이어야 된다. 요즘 뭡니까? 뭐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뭐 등등등 이렇게 텍스트에 관심을 갖는데 텍스트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텍스트가 필요하다. 루이스의 판타지 문학이 이렇게 우리를 끄는 것은 이종태 교수님이 이제 또 저의 강의의 또 다른 부분을 또 너무나 잘 짧은 시간임에도 채워주셨는데 바로 판타지 문학이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속에 이종태 교수님 표현을 빌면 이제 원더 박사님이신데, 네. 원더로 박사학위를 하신 이제 그런 분이신데, 네. 바로 이게 뭐냐면 제 식으로 풀면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도 컨텍스트다. 시간이 없어서 더불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텍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프리텍스트가 필요하다. 그 텍스트 앞에 전제되는 텍스트가 필요하다. 특히 루이스는 이걸 아주 강조했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강의에서도 그게 잘 나왔죠. 그래서 루이스는 철저하게 모방을 강조했죠.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도 루이스 정도의 천재가 자서전 제목 하나 스스로 못 뽑겠습니까? Surprised by Joy. 워즈워드가 쓴 시에서 가져왔어요. 왜? 워즈워드가 못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게 루이스라는 거죠. 단적인 예로. 그래서 루이스는 누구보다도 프리텍스트를 강조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작가. 그래서 이 질문에 짧게 답을 한다면 저희가 한국 사회도 이 텍스트를 보지 말고보다 텍스트와 더불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또 다른 텍스트. 하나는 컨텍스트, 하나는 프리텍스트, P-R-E. 앞에 먼저 갈 수밖에 없는 텍스트. 이 두 가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짧은 답은 한국 사회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바로 컨텍스트, 프리텍스트를 같이 보는 훈련.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 루이스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루이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텍스트만을 즐기지 말고 바로 컨텍스트와 프리텍스트도 같이 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에 좀 짧은 일익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우리가 15분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질문하실 때 우리가 롱하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2분 정도
우리 답변도 2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해서 포인트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이 교수님 먼저 요 답변해 주시죠. 네, 2분, 네. 2분 내에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 사람 질문 우리 할 수 있었어요. 네. 저한테 다행입니다. 우리 짧게. 오버플로우한 범람 그러면 약간 범신론적인 뉘앙스도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의 범람. 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창조를 생각했을 때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창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가장 대중적인 이미지는 시계 제작자가 워치메이커, 시계 제작자가 시계를 만들듯이 시계를 뚝딱뚝딱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 이미지가 지배적이거든요.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와 더불어 우리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창조는 신비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는 시인이 시를 짓듯이 스토리텔러가 스토리를 지어내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지어내셨다, 창조하셨다. 그것도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이미지지만 이 워치 앞에 전자의 이미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미지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존재의 표현이신 것이죠. 시계 제작자는 그냥 자기 밖에 어떤 띵을 만든 거에서 불과해서 그 속에 자기가 없잖아요. 하지만 시인의 시 속에는, 스토리텔러의 그 스토리 속에는 어떤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스토리텔러의 존재가 어떤 의미에서 그게 이제 삼위일체 신학적인 창조론이 아닌가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수님께 두 분이 다 이 교수님이니까 이종태 교수님 같은 연결소에서 아마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만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것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게 같은 거였었죠? 네네. 어떤 질문이 이걸 질문했나요? 우리가 지금? 아니요, 비슷한 얘기라. 비슷한 내용이죠. 범신론과의 차이. 그래서 일단 같은 걸로 질문을 그렇게 하고요. 그럼 요 다음 질문이 아마 두 분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이스 이그를 독자로 하여금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특히 침묵의 행성 밖에서의 마지막 멘트, 우주의 개념을 천국으로 바꾸고자 하는 루이스, 그 부분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나냐 연대기처럼 보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질까요? 먼저 우리 이인석 교수님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커밋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짧게 10초 답변을 하자면 페렐렌다를 읽기를 강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완전히 빠졌지만 역시 루이스의 글에 보면 루이스는 우주 3부작을 쓰는데도 역시 먼저 봤습니다. 먼저 봤고 나중에 썼고, 그래서 우주 3부작 중에서도 페렐렌드라 그 작품을 반드시 읽으시기를 강추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거기서 비교적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좀 부연을 하자면 결국 뭐 우주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뭐 신학적인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고, 루이스의 이제 우주관, 그럼 이것은 결국 이제 그대로 천국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나니아도 결국은 섀도우랜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루이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어너더 나니아, 뭐 어떤 이런 개념, 리얼 나니아, 뭐 어떤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아이디어를 사실은 페렐렌드라에서 이미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쓰기는 먼저 썼지만 시기적으로 작품에 연대했기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자면 거기에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많이 보여주고 있고, 선악의 문제, 이 지구의 문제, 우리 뭐 오늘 환경오염의 문제, 제가 여기서 할 말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뭐 환경 파괴가 기독교 때문이다, 뭐 이런 공격도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환경 파괴가 왔다, 기독교인들이 문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이, 저는 그런 분들에게 페렐렌드라 좀 읽고 우리 논의합시다라고 하면 아마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소감, 두 분 요번에 그 내용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렇죠? 그 스페이스라고 하는 보통 이제 그냥 커멘트인데요. 보통 이제 나니아 스토리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리딩하는 한 전략이 뭐냐면, 그리고 라이팅하는 전략이 뭐냐면 그 신화적인 접근입니다. 왜냐면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뭐 톨킨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스펜서 영향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실화적인 요소로 해서 그 어렵고 복잡한 그림이 그림을 하나의 통일을 시켜줘. 그림을 그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거를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 라이딩 어떤 전략을 그 다음에 그걸 리딩 전략으로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좋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한테 나미아 스토리를 좀 더 이해하기에 쉽게 안내해 주셨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정태 교수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일단 기본적인 것은 이 시대가 이 사회가 disenchantment라고 하는 그죠? 그러한 좋은 의미에서 매직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에 다시 reenchantment라고 하는 매직의 어떤 긍정적인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근데 이게 거기서는 머물지 않고 굉장히 테크니컬한 단어가 중요한 내용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모더니티의 문제점이 그렇죠? disenchantment인데 그걸 reenchantment화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루이스의 비전, 또 찰스 델의 비전을 굉장하게 아주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도 커뮤니티 있으시면 뭐 원미닛씩 한 읽으시고 네, 원장님 말씀하신 동안에 저한테 질문한 쪽지를 제가 읽어보니까 밑에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네, 나냐 연대기처럼 보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질까요? 이 말이 있는데 그 1분 대답. 네, 이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냐 연대기처럼 루이스처럼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냐 연대기처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냐 연대기는 판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페어리테일, 루이스는 이 용어를 혼용해서 썼습니다. 페어리테일과 판타지입니다. 이 우주 3부작은 그게 아니고 사이언스 픽션,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전혀 다른 장르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고 실제 이거는 나냐라는 어딘가에 있는 이 공간 이야기지만 이쪽 공상과학 소설은 그게 아니고 지구 밖의 행성, 뭐 금성, 뭐 화성, 뭐 이런 식의 어떤 비너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설정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오늘 강의 연결시키자면. 그래서 나냐 연대기처럼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이언스 픽션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봐라. 그러니까 컨텍스트와 프리텍스트가 완전히 달라졌다. 앞에 제 설명과 연결시키면 텍스트만 다른 게 아니고 그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컨텍스트도 전혀 다르고 그 컨텍스트가 있기 위한 프리텍스트도 전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별에 대한 이야기로 아까 시작을 했었는데요. 별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루이스가 문제 삼았던 거. 그럼 별이 뭐냐? 별이 가스 덩어리가 아니면 what is a star? 별이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별 신은 없으니까 별은 신은 아니죠. 그렇다고 가스 덩어리도 아니고 그럼 별이 뭐냐? 루이스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래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인데요. 반짝반짝 작은 별 있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 비네. 그 부분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요, 별을 오브젝트 취급하지 않습니다. it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네, 별도 경희의 눈에는 이유입니다. 상대죠. 그리고 별이 나는 너가 뭔지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I know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I wonder what you are. 그러니까 진짜 우리 별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별을 보고 계속 우리가 원더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원더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자를 아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다 알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I wonder what you are 하는 그 원더가 사랑이 태어나는 모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두 분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고 우리 10분 브레이크, 티 브레이크로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간단한 교제도 하시고 그래서 정확히 10분 후에 다시 마지막 스트레칭, 마지막 우리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